험한 조폭의 자질이 뭔 것 같아서. 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죽으리라는 거 알잖아요. 칼에 저렇게 찔려도 그 와중에 또 공격하고. 자기 사무실로도 가서 위스키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굳이 가면 죽는데. 저렇게 자기 뽐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런 사람은 하수죠. 하수인 걸 보여주는 대사가 지선 시네마인드, 오늘은 어떤 영화를 함께 볼지 기대가 됩니다. 박지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회 함께 본 영화 기억하세요? 추격자죠. 추격자. 그 영화가 복직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주셨었는데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이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좀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조직은 좋은데 사람은 싫고, 사람은 좋은데 조직은 싫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교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좀 어디에 방점을 두시는 편이에요? 조직과 사람. 조직이 싫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있죠. 네, 여기까지.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같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 교수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느와르 영화죠. 신세계. 신세계. 넌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이직이라 그랬는데 무슨 신세계냐. 이번에 저도 어떤 새로운 시선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신세계는 이직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좀 시선을 좀 한번 던져보려고 갖고 왔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의상이 굉장히 신세계에 맞는 의상 먼저 눈에 띄고요. 그 현대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직에 대한 꿈,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는. 교수님도 언젠가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이직하실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죠. 그러면 이 영화 신세계 속에서 누가 그렇게 이직에 관한 고민에 빠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인공이 이자성. 원래 경찰인데 조폭 조직인 골드문 잠입 수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 조직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강 과장과 이제 본인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 이 두 조직,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자성의 고민이 주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드문 1인자 자리를 놓고 펼치는 정청과 이중구의 세력 싸움.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영화인데 지금까지 함께한 영화 중에 등장인물이 가장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일단 경찰에서는 강 과장 위에 또 고급장이라고 있죠. 이 신세계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 그런데 골드문 조직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석동출 회장, 2인자인 장수기부터 시작해서 3인자인 정청, 그리고 4인자인 이중구까지 이 사이에서 이자성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죠. 그럼 오늘 신세계를 보는 지선 시네마인드만의 감상 포인트는 뭘까요? 사실 경찰의 조폭 잠입 수사에 대한 영화는 국내 국외에 참 많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무간도를 떠올리시고 또 무간도를 할리우드에서 만든 디파티드 하고 또 자니 데이비 나왔던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 사이에서 사실 신세계가 전혀 밀리지 않는 영화인 이유는 그 배우들, 캐릭터의 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캐릭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지선 시네마인드에서도 어떤 캐릭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함께 하겠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서영작 신세계 함께 볼 첫 장면은 석동출 회장 사망 후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열린 골드문 이사회가 끝나고 정청과 이중구의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라도 내가 자기 갖다 버리면 중국 위치 돌아가시게 그 사고 실지 모르니까 다른 애들 기회는 안 들어가게 하고 중국 형이 무슨 사춘기예요. 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평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 새끼는. 차 어디냐? 아따 가까운데 좀 세워놓으라니까. 놀랬어?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귀하신 분들인데 다들 놀라셨다잖아. 예, 죄송합니다. 새끼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씨.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방금 이중구가 창문 내리고 탁 나오는 장면에서 웃으셨는데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멋있었어. 아, 멋있어서? 아, 네네. 저기서 어떤 저 장면에서 보면은 정청이 분명 서열은 위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중구가 상당히 좀 깔보는 느낌도 들고. 네. 그 저렇게 차로 위협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이제 이중구가 정청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실 저 조직에서 정청이 들어오면서 이중구가 서열에서 밀리게 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서열이 나보다 높은 거를 뭐 실력적인 면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이중구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거 안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도요? 네. 근데 저기서 정청에게 달려드는 차를 이자성이 몸으로 이렇게 탁! 와, 정말 영화처럼 막잖아요. 역시 이정재 배우는 진짜 멋있다. 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멋있어도 근데 이게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 와중에 정청이 다치지 않도록 막아설 정도의 어떤 충성심이 이자성한테 있다. 이자성의 행동 보면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중구한테 지금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서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놀랬어? 그 중구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왜 그 많은 경찰 중에서 이자성을 잠입 수사를 시켰을까?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그 생각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아주 어릴 때 들어가잖아요. 순경으로 시작해서 조직에 잘 순응하는 사람? 수능하고 또 조폭에 들어가려면 싸움도 좀 잘 해야 될 테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8년을 있어야 돼요. 신뢰를 잘 얻을 수 있는 성격? 저도 저 장면에서 보면은 신뢰를 주고 지킬 건 지키고, 그러니까 저 와중에 이중구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지켜요. 그 와중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구도 이자성을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정청은 좀 무시하진 거 같지. 무시하는데 잠입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 조직에서 봤을 때는 경찰을 배신할 사람이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조폭 사이에서 사실 어떻게 되던지 간에 정체가 발각이 돼도 자기 스스로 배신할 사람은 아닌 그 약간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신뢰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뽑아서 넣겠죠. 애초에 이자성을 뽑은 이유가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자성이 이렇게 정청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자성은 경찰로서 자기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자성과 강과장 사이에서 정보관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우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형님. 아니, 정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구 자료 웹하드에 올려놨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하기 힘들 거야. 그것만 충분해요. 나머지 우리가 따로 보강하죠. 근데 대체 뭘 어쩔 생각들인 거야? 시나리오 나왔을 거 아니야? 도대체 난 너희들한테 뭐니?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나도 경찰이잖아. 너희들하고 같은 편 아니야? 좀 인상적인 대사가 무의식적으로 이자성이 우리 형님이라고 정청을 호칭을 하잖아요. 우리 형님. 아니, 정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구 자료 웹하드에 올려놨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아마 인지부조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가 정확히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싫어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어요. 최소한 6개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어떤 이런 활동, 행동 이 사이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싫은데 같이 해야 돼. 근데 이 괴리를 가지고 6개월을 가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태도를 바꿔요. 프로그램 같이 하는 걸 바꿀 수가 없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 장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면 내가 덜 힘들잖아요.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네. 그러면 경찰인데 조폭 조직에 들어가서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나는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왔어. 그러면 뭔가 정청이나 조폭들한테도 내가 좀 견딜 만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정청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면, 정 이런 게 이제 쌓이죠. 그거를 우리 형님 정청으로 표현한 거죠. 네. 저 뒤에 가서는 뭐 깡패 새끼라고 또 이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찰인데 조폭에 대해서 정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형님이라고 느끼는 걸 스스로 자각하면 싫겠죠, 자기도.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가 정청한테 마음이 쓰이면 쓰일수록 내가 왜 이러지, 난 경찰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자성도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자기는 목숨 걸고 정보를 빼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의 계획에 대해서 이자성이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조직에서는 저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지금 저런 분노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너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자성의 이제 불안과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을 가장 믿어줘야 되는 경찰은 자신에게 좀 신뢰가 없어 보이고 반면 조폭들은 자기를 더 믿어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자성의 마음은 몇 대 몇일까요? 솔직히 둘 다 싫을 것 같은데 네. 조폭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준다고 이자성의 뭐 자존심이 높아지거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경찰 조직도 싫고 여기 조폭들하고 하기도 싫고 정말 이 상황이 끝나기만 그 정청과 이자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골드문 안에서 또 이들과 좀 반대편에 서 있는 또 골드문 1인자를 노리는 이중구라는 인물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이중구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장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스 샷. 우리 친애하는 선배님들 요즘 공들은 좀 치십니까? 쟤 원래 치긴 한데 요즘 좀 뜸했구만. 그러고 심사가 편하들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 뭐 회장님 저래 되시고 통 정신이 있어야지. 어째 지금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뭔 소리를. 아니요. 같은 식구끼리. 그럼 뭐 다음 주 게임은 하나만 하겠네. 그잖아. 장의사 그 꼰대야 어느 쪽에도 안 붙을 거고 정청이 그 새끼의 나머지 짱깨 새끼들 집은 다 합쳐봐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지분에는 살짝 못 미칠 테니까. 우리가 동상을 미는 것은 기적사실인데 그러고 말고. 뭐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 아직 몇 장면 안 봤지만 교수님이 그 이중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중구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 매력적이야. 아니 근데 이 이중구가 진짜 좀 말 하나하나 뭐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런 카리스마가 풍기기도 하는데 그 쩔쩔매는 그 이사들 덕분에 그게 또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런 사람은 하수죠. 이중구가 하수라고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양복 입고 그 이사들 기다리는데 갑자기 와서 골프 치고 그리고 골프 칠 때 보면은 명품 벨트 문양 보여요. 그것도 보셨어요? 그 와중에 위스키 저기서 이중구가 하고 있는 행태는 내가 이렇게 양복 입고 뭐 명품하고 골프 치는 멋있는 사람이야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면 그냥 마음속은 그냥 길거리 조폭에 불과.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하수고 하수인 걸 보여주는 대사가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까 왜 하수라고 하냐면 대부 영화 보신 적 있죠? 대부의 명대사 중에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고. 그게
이게 고수의 태도죠. 그러니까 적에게 내가 너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노출시키지 말라. 이게 대부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 이사들을 협박해서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죠. 적으로 돌리는, 공포심을 심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굉장히 하수인 거죠. 근데 이중구가 너무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자성에겐 아내가 있습니다.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장면부터 다시 이어가 보실까요? 여기 우리 외국 나가 살까? 벌써 몇 주째 리포터가 안 들어와 있던데.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 언젠 꼭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보고를 했냐? 왜? 너도 애가 생기니까 마음이 심란하냐? 아기 얘기 그만하시랬죠? 나 이제 그만두겠어요. 애초에 약쟁이 네 애비 빼주는 조건으로 자석질 하겠다고 한 거는 바로 너야. 그 약쟁이 아빠는 죽어버렸고 보답이라면 자성 오빠한테 해줘야죠. 그래. 근데 그게 어디 네 맘대로 되겠니? 네가 쥐 마킹 하려고 우리가 붙여둔 자석인 줄 알면은 이자성이 그 깡패 새끼가 뭐 참 좋아라 하겠다. 그지? 나쁜 새끼들. 근데 어쩌겠냐. 이게 내일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자성의 아내도 강 과장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한 이쯤 되면 강 과장이라는 인물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영악하고 계산에 빠르고 이자성이든 그 부인이든 뭔가 다른 맘을 먹을 기세가 보이기만 하면 협박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보면 경찰분들 중에 성악설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악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자성이 어떤 사람이고 그 부인이 누구고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아마 강 과장은 계속 협박을 해서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건 직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자성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직업부터 가족까지 강 과장이 만들어놓은 삶 속에서 꼭두각시로 살고 있어요. 결국 사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한편 이자성이 정청에게서 빼낸 내부 자료로 인해서 이중구는 수감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찰 쪽 애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 그럼 과연 그 재료는 누가 흘렸을까나? 나 그렇게 추잡한 놈 아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그 정도 자료는 없었다고. 아이고 그러세요. 날 이러고 수술시켜놓고 고세 회사를 홀랑 털어먹어버리시겠다. 어이 이중구. 당장 그가 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장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다. 회장님도 네가 제낀 거지? 너 아니었냐? 역시 하수가 많네요. 가장 먼저 감방에 갔습니다. 근데 보면 이중구는 정청이 경찰에게 자신의 자료를 넘겼다고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 표정이 되게 슬퍼 보이는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슬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구나, 얘는 내 말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행동 확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날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하는 행동을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하는 행동만 보고 이거 봐, 이 사람 나 싫어하는 거 맞지? 맞아,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알려진 개념이 이제 확증 편향 이런 게 있어요. 확증 편향. 네. 이중구가 지금 그런. 그렇죠. 이중구가 지금 보이는 게 확증 편향인데, 그러니까 정청이 자기를 이렇게 교도소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영화 초반에 석 회장이 죽잖아요.
그 죽음이 석연치 않거든요. 그냥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서로 석 회장을 네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중 한 명이 정말 석 회장을 죽인 거라면 교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 다 아니라고요? 예. 여기서 표정이 바뀌면서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잖아요. 회장님도 네가 제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정청을 떠보려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럼 누구가 있죠? 드러나지 않은 감독의 장치라고 할까? 모두를 의심하게 만드는. 맥거핀 같은 건가요? 놀라셨나요? 전문 영화 나와서? 네. 아니 저는 이중구가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너무 오버 액션을 하잖아요. 뭐 석 회장이 죽었을 때도 원장 멱살 잡고 장례식장에서도 막 경찰 카메라 부수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더 오버를 했다. 했거든요. 예, 진짜 오버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한테 의심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제 말에 설득되신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교수님은 어쨌든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저 교도소씨만 봤을 때는 둘 다 아닌 걸로. 둘 다 아닌 것 같다. 궁금하네요. 석 회장을 누구 죽였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중반으로 들어섰죠. 신원을 감추고 있던 경찰 쪽 사람들의 정체가 하나둘 발각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자성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을지 다음 장면 이어서 보실까요? 바닥이 좀 오고요. 아니야. 좀 늦었다, 야. 네, 비도 오고 퇴근 시간이 걸렸다. 야, 브라더라. 저 뒤에 드럼통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네 바둑 선생 경찰이라고. 전현이 경찰학교 때 그 인간이 뭐 거기서 교관이었대더만. 그러니까 전현하고 그 새끼하고 뭐 스승과 제자인 거지. 다음 거 봐봐봐야. 한 놈 더 있으니까. 진짜 놀랬다 내가. 이만하면 강과장 그 새끼한테 보내는 내 답으로 제격이겠지. 이자성 그 표정을 보면 거의 자백 수준 아닌가요? 좀 덜 무서워했으면 좋았을 텐데. 땀을 너무 심하게 흘리고 있어가지고. 특히 오성무를 처리하는 그 정청의 모습이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저 장면은 이자성한테 보내는 경고죠. 그렇죠. 이자성이 경찰인 걸 알고 내가 너 죽이지 않게 하려면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라고 이제 그 앞에서 죽이는. 그 전까지는 안 그렇잖아요. 되게 막 좀 까불까불거리고. 아이 좋아. 어떠냐? 응? 조합이냐? 정청의 실제 모습은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정청의 캐릭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더 저 장면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조폭이죠. 저게 본래 모습. 네네. 저렇게 죽이는 것도 자기고 가볍게 까불거리는 것도 자기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저 자리까지 갔겠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몇 번 이제 돌려보면서 정청은 이자성이 경찰인 걸 알았을 텐데 그 옆에 있던 그 성무를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정청이 항상 이자성한테 뭔가 할 말이 기분 나쁜 게 있을 때 그 성무를 때렸어요 계속. 하여간 싸늘한 새끼. 따발이다. 이게 약간 영화의 좀 복선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그쵸? 네. 예리한가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정말 예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편 강 과장은 교도소에 있는 이중구에게 너 빼고 골드문 이사회가 열릴 거라며 이중구를 도발합니다. 결국 이중구는 정청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청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볼모지리 새끼들. 중구가 시키더라.
경찰들 용간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 재범파 식구들이 죄개 호구로 보이더냐 이 짱깨 새끼야? 이놈들아 일로 들어와 이 사람들을 들어와 와! 야, 드디어 이 장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씬. 이 장면이 그 많은 관객들이 뽑은 그 신세계 최고의 씬이라고들 하는데 정청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또 배우 황정민의 힘이 가장 도드라진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멋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훌륭한 조폭의 자질이 뭔 것 같으세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야 훌륭한 조폭일 것 같아요? 와, 훌륭한 조폭은 조직 폭력배니까 내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 가장 최우선인. 아, 저의 예상과 동떨어져.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뛰어난 조폭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조폭은. 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죽으리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칼을 들고.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3인자까지 갔을까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칼에 저렇게 찔려도 그 와중에 또 공격하고 들어와라는 이런 배포 이런 것들. 약간 이 영화가 조폭을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청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황정민 배우였기 때문에 완성된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그 황정민 배우가 몰입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정청은 여수 화교 출신이잖아요. 항상 전라도 말을 써요. 항상. 뭔 일이냐? 응? 얼굴이 아주 맛이 갈라 그런다 야. 근데 이 마지막 정말 죽기 직전 장면에서 본인도 몰입을 했는지 황정민 배우가 중국아 시키더나 경상도 말을 써요 갑자기.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여수 화교인데 찾아봤더니 황정민 배우가 경남 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정청이지만 이 순간만큼 정말 황정민 본인이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고향의 사투리가 나왔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내가 죽겠다. 정말 내가 죽는 정청이 나다 이런 느낌을 연기한 게 아닐까. 맞네. 정말 훌륭한 배우고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이 엘리베이터 씬을 통해서 정청은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죠. 한편 고국장과 강과장은 골드문의 서열 2위 장수기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이자성을 실질적 골드문 실세로 만들기 위한 신세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자성이가 이제 타이틀 차지하는 일만 남았네. 출세했다 그럼. 우리한테 고맙다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일을 끝내면은 내 사표 좀 수리해주라. 이 새끼 취했나? 뭐 이번에 우리 새끼들 데미지 입은 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큰일 하다 보면 뭐 잘 자란 희생은 따르는 법이고.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고국장 강과장은 자잘한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고국장과 강과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세계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의인데,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목적은 뭐 선하다 치더라도 과정이 너무 좀 뭐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의 화두가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 절차에서의 어떤 그 선함, 공정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시대는 지났죠. 이게 영화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자성도 그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살인을 하거나 뭐 방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찰 조직이 다 묵인을 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걸 뭐 좋게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라고 보기 힘든 그쵸. 영화니까. 영화라고 봐야겠죠. 한편 정청은 의식을 되찾고 이자성은 정청과 대면합니다. 어이 브라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일단 네가 살아. 너 지금 뭐하냐? 형님. 형. 내가 살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 감당할 수 있겠냐? 가라 졸립다. 그때 호기를 다시 이제 껴주려고 했는데 이자성이 정청은 왜 여기서 좀 더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본인이 죽으리라는 건 알았던 것 같고요. 저 대사의 핵심은 너 경찰인 건 내가 알고 내가 살면 너 죽는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참 정청의 말을 보면 여전히 이자성을 참 아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청이 이자성을 이렇게까지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끈끈해질 만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사실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청 캐릭터면 귀도 안 들어보고 이자성을 죽이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 끝에 보면 약간 이제 쿠키 영상처럼 나오잖아요. 6년 전 해서 둘이 함께 뭔가 이렇게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짐작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정청은 숨을 거두고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중구는 경찰의 약속대로 석방이 됩니다.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그저께 딱 좋은 날씨네. 또 멋있죠. 아니 이중구의 대사가 양으로 아주 많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명대사예요. 아, 너무 멋있죠. 네. 이중구가 출소를 했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중구는 이때 좀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기가 정청을 치는 선택을 할 때는 결국 자기도 죽게 되리라는 거는 알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정청계 식구들이 있을 걸 알면서도 자기 사무실로 또 가서 위스키를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굳이 가면 죽는데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중구가 죽음을 선택한 거다라고 또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러고 나서 이중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청처럼 싸우지 않았을 거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칼 맞고. 근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죠. 그러고 요 뒤에 이중구가 이제 추락하잖아요. 저희 제작진끼리 회의하다 보니까 저건 이중구 자살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흔들리네요. 아니 저렇게 자기 폼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찔리고 자기가 그러느니 차라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중구 본인이 선택한 죽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네요. 지금 보면 뭐 정청, 뭐 이중구 그리고 강과장까지 모두 다 사망했어요. 남은 건 이자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경찰이냐 조폭이냐 이게 남은 건데 저희가 결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 교수님은 결말을 모른다 가정했을 때 이자성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경찰로 다시 갈 거라고. 당연히 경찰 갈 거다. 왜요? 그럴 사람이니까 언더커버로 심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는 그 강 과장이 점점 무리한 좀 부탁을 해오고 협박을 해오고 그리고 이 골드문에서는 내가 조금만 파이팅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근데 애초에 경찰을 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골드문 돈 많고 해봤자 조폭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8년을 왜 견뎠겠어? 경찰 조직에 돌아가려고 견딘 거잖아요. 전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이제 영화를 보면 뭐 2번, 3번 반복해서 많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혹시 영화 포스터도 좀 자세히 보시나요? 네. 신세계 포스터도 기억하세요? 네. 네. 그 포스터 보면 강과장, 정청, 이자성 이런 순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포스터 보면 의미심장한 문구도 하나 있어요.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이 결국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각각의 신세계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세요? 강 과장이 원했던 거는 단순히 뭐 경찰의 고위직을 노렸던 것 같진 않고 이 프로젝트를 살리고 싶었던 거. 정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1인자가 되고 싶었겠죠. 정청은 그런 욕구가 커 보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커 보였어요 그게? 이중구는 되게 뭔가 내가 1인자 돼야지 이게 있었다면 정청은 약간 좀 그게 관심 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중구처럼 드러내는 게 어리석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자성 같은 경우 글쎄 이자성의 신세계는 뭘까요? 이자성의 신세계 그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자성. 그러니까 사실 셋 다 파멸한 게 맞죠. 그렇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또 있어요. 조직은 싫은데 사람은 좋고 사람은 싫은데 조직은 좋을 때 박지성 교수님의 조언이 있다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조직에든 이상한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이직을 고려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싫어서 내가 옮기고자 한다라고 할 때 꼭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조직을 옮겨도 이상한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드디어 이 시간입니다. 신세계를 보는 지선의 시선. 이 영화는 캐릭터가 너무나 빛나는 영화다. 특히 정청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이중구. 오늘 이중구 말씀을 너무 하시는데 중구가 시키드나? 네,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도 교수님의 다양한 시선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선 시네마인드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